지난해 말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흘러나온 거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끝내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물론 일본 어업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일본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때문입니다. 대지진의 진원은 일본 미야기현 오시카 반도 동남쪽 130km 해저 약 24km 지점으로 태평양판의 안반이 유라시아판과의 사이에 끼어있는 북미판의 안반 밑으로 파고들면서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의 경계 지점에서 발생한 역단층형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진의 규모가 리히터 규모 1씩 증가할 때마다 30배 이상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 지진은 리히터 7.0이었던 IT 지진보다 약 900배 더 강력하며 1945년에 투하되었던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700배에 해당하는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 발생했던 규모 9.5의 칠레 대지진, 1964년 9.2의 알래스카 지진, 2004년 인도네시아 9.1의 수마트라 지진 등에 이어 1900년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899명, 행방불명자는 2,527명에 이르고 피해액 또한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지진에 더해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기 공급 중단으로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원자로의 수소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방사능 누출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를 방사능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 사고는 현재까지 세계의 원자력 정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원전 건설 계획을 잠정 보류하거나 원전 수명의 연장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사능 누출에 따른 피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일본 전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동일본대 지진이 10주년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당시 큰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일대의 강한 지진파가 또다시 덮쳐와 많은 시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4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8분쯤 후쿠시마현 앞바다 북위 37.7도, 동경 141.8도 지점에서 진원의 깊이는 약 60km로 추정되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해안에서 다소의 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원지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거리의 도쿄에서도 수십 초간 강한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일주일 동안 같은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와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4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진 피해는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하나가와 등 9개 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동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다행스럽게 아직 사망자는 없으며 155명이 다치고 최대 90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 공급은 재개됐지만 미야기와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등 4개 현에서 약 25,700만 가구의 물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을 잇는 고속철도인 도호쿠 신칸센이 열흘가량 재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JR 동일본은 전력을 공급용 가선을 지탱하는 전주가 지진의 영향으로 꺾이거나 철도를 떠받치는 고가다리 등이 손상됐으며 복구 작업을 마치고 운행을 재개하려면 10일 전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이원자력발전소와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 관련 시설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제1원전 5-6호기의 사용 후 연료 수조에서 물이 넘쳤지만 건물 외부 등으로 유출되지 않았고
방사 선량도 낮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우려되는 일은 후쿠시마 지방기상대가 15에서 16일 1시간 동안 30mm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15일 저녁 이후에는 폭풍도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진으로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문가들과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본 지진의 전조 현상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 도쿄도 인근 가나가와현 미우라 반도에서 벌어진 악취 사건입니다. 미우라시 소방당국에는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화학약품 악취가 진동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500건가량 접수됐다고 합니다. 니칸 겐다이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의 가스관리자까지 나서서 사건을 조사했지만 원인 불명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리츠메이칸 대학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 다카하시 마나부 특임 교수는 이에 대해 지각 변동에 따른 냄새 발생은 상식이라며 미우라 반도 지역의 단층 이동으로 암석이 무너져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냄새 외에도 전자파가 발생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겐다이에 말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에도 한 달쯤 전부터 타는 듯한 냄새가 여러 차례 확인됐었다고 합니다. 미우라 반도 지역의 사가미 해곡은 1923년 관동 대지진의 진원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다음은 2020년 12월 19일 일본 교토신문에 따르면 지난 17일 교토부 미야즈시 이와가하나 마을에서 한 주민 부부가 해안가에 널브러진 몸통 너비 1.5m의 총 길이 3m 대왕 오징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목격자 부부 중 아내는 작은 오징어는 가끔 보지만 이렇게 큰 건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교토부 북부 해안에서 대왕 오징어가 발견된 건 수년에 한 번 일어나는 드문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 인근 앞바다에서 몸 길이 4.1m, 몸통 길이 1.67m, 무게 170kg 대왕 오징어가 산채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대왕 오징어는 사체로 발견되는데 이처럼 산채로 발견된 건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온대 해역 중층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깊은 바다에서 활동하는데 심해의 지진 전조가 감지되면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16일 일본 니테레, 뉴스24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즈오카현 누마즈시 앞바다에서 대왕 상갈치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상갈치는 이날 오전 누마즈시 내포에 있는 아와시마 마린파크 선착장 근처의 얕은 여울을 헤엄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린파크 측에 따르면 대왕 상갈치의 몸 길이는 약 50cm로 아직 어린 개체로 보이지만 이 또한 살아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갈치가 용궁의 사자라는 뜻의 유구노스카이로 흔히 불린다고 하는데 지진이나 쓰나미, 지진해일가 임박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용왕이 보냈다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은 지난 2010년 일본 북부 해안가에서 이런 상갈치 10여 마리가 발견된 뒤 이듬해인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 네티즌은 이는 분명히 지진의 전조이며 이것이 난카이 해구와 관련이 있다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 도카이대와 시즈오카 현립대 공동연구진이 미국 하케지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일본 근해에서 상갈치 등 심해어가 목격된 뒤 30일 이내에 지진이 발생하는지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장소가 일치하는 경우는 단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상갈치의 출현이 지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섣부른 억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전조 현상들을 쉽게 넘길 수만은 없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일본 지진과는 관련이 없지만 주식격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한 몰빵 투자보다는 안전하게 분산 투자해서 좀 적어도 오래 돈 버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지진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동아지질, EXT, 코리아 SE 등이 있습니다. 동아지질은 지반과 터널 분야에서 12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 공간을 뚫고 개발하는 복합 파이프 제킹 공법은 동사만의 특화된 기술로 잘 알려져 있고 매출은 국내 토목 부문 51%, 해외 토목 부문 43.9%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지반조사에서 설계 및 시공까지 서비스하는 토목 건설사로서 지반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영위합니다. EXT는 토목 건축 파일 공사 및 관련 기술 자문과 서비스업,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PF 공법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친환경 공법으로 2016년 말 미국 특허 획득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매출은 건설 88.9%, 제조 8.34%, 기술 용역 2.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SE는 일본의 SE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사면안전공법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의 연구 앵커, 타이케이블 등의 신제품을 출시하여 영구적인 사면안전공법의 국내 보급에 매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부동산 개발업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방위산업용 사파이어 제품 생산 장비 제작하는 아즈텍을 17년 인수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수건설 제일테크노, 덕신하우징, PNC테크, 동양파일, 유테크 등등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